학생이 틀린 대답을 하면 땡, 틀렸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라고 말하며 정답을 유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제안은 학생의 오류를 비난의 대상이 아닌 수업에서 가장 귀중한 탐구의 재료로 삼는 역발상 가이드입니다. 땡! 소리가 아하! 라는 깨달음의 단성으로 바뀌는 마법 같은 수업 기술. 지금 5개념을 자산으로 바꾸는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가장 식은땀 흘리는 순간,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뜻이 옵니다. 야심차게 질문을 던졌는데 한 아이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생님, 지구는 평평해요. 선생님들의 속마음은 어떠신가요? 아마 식은땀이 흐르면서 아, 저걸 빨리 고쳐줘야 하는데 수업 진도도 바쁜데 라는 조급함이 밀려 이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유혹은 바로 이거입니다. 땡! 틀렸어. 자, 누가 정답을 아는 사람? 하지만 선생님, 이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수업은 매끄럽게 흐를지 몰라도 그 아이의 뇌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위대한 배움의 기회는 영영 우리는 흔히 아이들의 머릿속이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백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답만 예쁘게 써주면 된다고 착각하죠.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자신들의 경험과 직관으로 지은 지식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다만 그 집의 기둥이 조금 기울어져 있을 뿐이죠. 예를 들어 세공이 깃털보다 빨리 떨어진다는 5개념은 평생의 경험이 축적된 아주 논리적인 믿음입니다. 단순히 말로 아니 힘에 떨어져 라고 하는 것은 기울어진 벽 위에 페인트 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견고한 벽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려면 벽에 금을 내야 합니다. 5개념을 자산으로 바꾸는 첫 번째 전략은 수면 아래 숨어 있는 5개념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사냥 단계입니다. 5학년 수학 시간, 소수의 곱셈을 배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교사는 함정 질문을 던집니다. 얘들아, 곱하기를 하면 숫자가 커질까, 작아질까?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합창합니다. 당연히 커지죠. 이때 바로잡지 말아 오히려 판을 키워야 합니다. 정말 100% 확신에 선생님이랑 내기해 볼까? 아이들이 자신의 5개념을 당당하게 드러내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배움의 낚싯바늘을 던지는 기술입니다. 아이들이 곱하면 무조건 커진다는 신념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강력한 발레라는 망치를 꺼내 들어야 0.5 곱하기 0.5는 0.25를 써주세요. 아이는 충격에 빠집니다. 어? 왜 작아지지? 계산기가 고장난 거 아니야? 선생님들, 바로 이 순간입니다. 교실이 혼란에 빠지고 아이들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이 짧은 찰나가 배움의 골든타임입니다. 내가 낡은 지식을 허물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해 활발하게 공사를 시작하는 순간이죠. 이 갈등이 깊을수록 배움은 더 단단해. 퍼롯은 온도계를 따뜻하게 할까? 과학 시간의 유명한 실험이죠. 온도계 2개 중 하나를 두꺼운 털옷으로 감싸둡니다. 아이들에게 예측해 보라고 하면 90% 이상이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죠. 패딩 입으면 덥잖아요.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어떤가요? 온도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상식과 실제 결과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시각적 증거는 말로 하는 100번의 설명보다 강력한 인지적 충격. 온도계가 올라가지 않는 것을 본 아이들은 소리칩니다. 선생님, 털옷이 고장났나 봐요. 이때 핵심 질문을 던지세요. 털옷은 스스로 열을 내는 난로일까? 아니면 내 몸을 가두는 이불일까? 이 과정을 거친 아이들은 비로소 스스로 열을 내는 발열과 열을 보존하는
보온의 개념을 하게 됩니다. 5개념이라는 징검다리가 없었다면 아이들은 절대로 이 깊은 이해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을 겁니다. 5개념은 가 아니라 정답으로 가는 필수 경로입니다. 5개념을 수정할 때 교사가 정답을 말하면 안 됩니다. 대신 동료 토론을 붙여보세요. 털옷이 난로다 라고 믿는 아이와 이불이다 라고 를 서로 논쟁하게 해보세요. 털옷이 난로면 옷장에 넣어둔 옷들이 다 불타버리겠네? 라는 친구의 직관적 선생님의 논리적인 설명보다 10배는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언어로 5개념이 수정될 때 그 지식은 아이들의 삶 속에 훨씬 강력하게 각인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가능하려면 교실에 심리적 안정감이 있어야 합니다. 학생이 오답을 말했을 때 의 반응이 어떠한가가 교실의 공기를 결정합니다. 아니야, 틀렸어! 라는 차가운 반응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와, 덕분에 우리가 무엇을 헷갈리는지 정확히 알게 됐어. 이 실수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개념의 비밀을 영영 몰랐을 거야. 틀려도 오답을 배움의 재료로 정중하게 대우해 줄 때 아이들은 비로소 입을 열고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드러내기 시작. 프로그래머들이 코드의 오류를 잡는 것을 디버깅이라고 하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디버깅 노트를 선물해 주세요. 단순히 틀린 문제를 다시 푸는 오답 노트와는 다릅니다. 처음 생각, 비포, 나를 흔든 증거, 에비던스, 그리고 변화된 나의 생각, 애프터를 기록하게 하는 것이죠. 처음에 열을 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험 결과 온도는 변하지 않았다. 아, 털옷은 열을 가두는 역할만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사고 과정을 객관화하는 이 기록은 메타인지를 높여주는 최고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수업의 고수들은 수업 시작 전 흔한 5개념을 미리 제시하여 아이들의 사고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예방주사 전략이죠. 얘들아, 많은 어른도 식물은 흙을 먹고 자란다고 착각한데 과연 그럴까? 라고 툭 던져보세요. 아이들은 에이, 우리가 바보예요? 라고 반응하며 5개념에 빠지지 않기 위해 훨씬 더 정교하게 사고하고 탐구에 몰입하게 됩니다. 5개념을 역으로 이용해 사고의 방어력을 키워주는 것이죠. 선생님들, 실패를 뜻하는 단어, fail의 멋진 정의를 아시나요? 바로 first attempt in learning, 배움을 위한 첫 번째 시도입니다. 내일 교실에서 아이가 엉뚱한 오답을 말할 때 당황하지 말고 빙긋 나이스! 오늘 수업 대박 나겠는데? 라고 말이죠. 그 미소 한 번이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발견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며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탄생한 질문과 답변들을 어떻게 평가로 연결할지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교실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선생님들 정말 존경합니다.